혹시 요즘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어렵고 피곤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예전엔 전화 한 통이면 금세 만나고 수다 한마당이면 속이 풀렸는데 요즘은 전화벨이 울려도 괜히 망설이게 되고 모임 약속이 잡히면 한숨부터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굳이 가야 하나? 또 똑같은 얘기 듣겠지. 차라리 조용히 집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 혹시 한 번쯤 드셨다면 지금 잘 듣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말을 몸으로, 마음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더 소중해지는 시기죠. 어떤 날은 괜히 내가 불편한 사람인가? 이 나이에 친구 하나 없는 게 정상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은 아주 건강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신 겁니다. 같이 있어도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할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대화가 되지 않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더 외롭고 허한 사람. 그렇다고 당장 끊어낼 용기는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매번 또 스스로를 설득하며 관계를 유지해 오셨죠. 하지만요, 그렇게 버티는 시간들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노후 산책에서는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키기 위해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어져도 괜찮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조심스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 한편을 괜히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관계를 천천히 정리할 용기와 스스로에게 더 따뜻해지는 첫걸음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노후 산책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1세 강정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강 할머니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김정임 씨와 각별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고 주일이 끝나면 늘 시장 골목 분식집에서 함께 어묵국물에 우동을 나눠 먹으며 자식들 이야기를 꽃 피우곤 했죠. 정임이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손주 유치원 얘기를 하면 어머, 얘는 벌써 그렇게 컸어 하고 놀라워했고 내가 무릎이 안 좋아 병원 다닌다 하면 다음 주엔 무릎에 좋은 찜질팩까지 사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친구가 어느샌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 자주 왕래하던 시절이 지나고 몇 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뒤부터 정임 씨는 점점 자기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내가 통풍이 심하게 와서 며칠을 꼼짝도 못했어요. 겨우 힘들게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는데 아이고, 나는 지난주에 병원만 3군데를 다녔어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내가 아픈 게 하찮게 느껴졌어요. 한마디 위로도 없이 자기 얘기만 주르륵 하니까 내 얘기는 그저 듣고 지나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다녀온 이야기를 꺼내자 정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면역이 약해서 그래. 너희 며느리가 뭘 잘못 챙긴 거 아냐? 요즘 엄마들은 애 키우는 게 너무 허술해. 그 말에 강정의 할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주 걱정되는 마음에 꺼낸 말이었는데 되려 며느리를 탓하고 자식 교육 문제까지 확대되는 대화가 버겁기만 했죠. 그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내가 친구한테 이렇게까지 기운이 빠지는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강정의 할머니는 휴대폰 연락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그 친구의 이름 옆에 벨소리 끄기를 눌렀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강정의 할머니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어도 누구한테도 마음을 꾹꾹 눌러 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요. 사람 관계가 힘든 이유는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감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말을 들었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건 아닌데 속이 답답합니다.
표정도 말투도 예전 같지 않은데 괜히 나만 예민한가 싶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피곤해집니다. 이게 바로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이럴 땐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태도를 보였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들요. 내가 속상한 일을 꺼냈는데 아이고 나는 더 심했어. 위로는커녕 내 감정을 비교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식 이야기 잠깐 꺼냈는데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건 별일도 아니야. 내가 힘들다고 말한 건데 사소한 걸로 예민하게 군 사람처럼 느껴지죠. 대화를 나누는데 눈도 안 마주치고 핸드폰만 봅니다. 말은 듣고 있다 해도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싸늘한 느낌이 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허하고 헛헛합니다. 나는 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나의 감정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줬는지, 내 속도를 존중해줬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별말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말에는 배려가 없었고 그 사람의 태도에는 존중이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느낀 나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피부 두께는 다르고 내가 불편하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무겁게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감정 그냥 꾹 참고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맞춰주고 들어주고 애써 웃어주셨을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춰야만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아껴야만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편한 사람과 함께 있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도 좋습니다. 감정은 삶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나를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사람 유형은 그 자체로 나쁘다기보다 나와의 관계에서 점점 나를 아프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관계에도 체력을 쓰기 힘든 나이. 나를 위하고 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아휴, 나도 더 심했어. 넌 그 정도면 양반이지. 근데 우리 딸은 말이야, 이번에 승진을 했잖아. 너한테 얘기했었나? 내가 얘기를 꺼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지만 점점 말이 짧아지고 머릿속은 그래 뭐하러 말하나 싶고 대화가 아니라 벽에다 말하는 기분이 듭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0세 이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갑상선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그 친구한테 털어놨어요. 근데 대뜸 아휴 나도 작년에 했어. 그거 금방 끝나. 나 그날 마트도 갔다니까. 그 말 듣고 뭔가 확 식더라고요. 내 말을 자르거나 대충 넘기는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해도 벽 같고 말 안 해도 외롭고 친구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 관계는 고요한 침묵으로 멀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나를 늘 가르치려 드는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나이 먹고도 아직 그걸 몰라.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훈계를 하며 늘 위에서 아래로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7세 김경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는 내가 뭘 해도 늘 그게 문제야라고 말해요. 딸이랑 다퉜다고 말하면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해서 그렇지. 손주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안 때려서 그래.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꼭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넌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줍니다.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내가 작아지고 위축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제는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옆에 앉아 그랬구나 하고 묵묵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말끝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 그 집은 원래 그래. 전에 딸이 사고도 쳤잖아. 나는 그 며느리 진짜 못마땅하더라. 인사도 안 해. 그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처음엔 그냥 수다처럼 시작된 이야기였는데 점점 듣는 내가 찜찜하고 불편해지는 대화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그 에너지가 자꾸 나를 탁하게 만들고 어느 순간 나까지 그런 말투를 닮아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양명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옆집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나도 같이 맞장구 쳤죠.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 시간 동안 남 욕이나 듣고 있었지 싶더라고요. 뭔가 내 마음까지 시끄러워졌어요. 험담은 사람을 묶어주지 않고 떨어뜨립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평가당하고 있을까 두려워집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관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친구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나를 기죽이는 사람. 나는 아직도 무릎이 멀쩡한데 너는 벌써 관절 주사 맞아. 우리 아들은 효자야. 명절마다 와서 TV도 고쳐주고 간다니까. 어머, 난 아직 백화점 가면 직원들이 따님이세요. 이래. 이 말들 겉으로는 자랑 같지만 사실은 상대의 부족함을 조용히 드러내는 비교입니다. 서울 은평에 사는 69세 문영숙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친구가 늘 자식 자랑을 해요.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닌다. 남편은 정년 후에도 사업을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 괜히 우리 가족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못난 사람 같아져요.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비교는 자랑처럼 포장돼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오랜 시간 곁에 머뭅니다. 친구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못난 부분까지도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우리도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늘 불평불만만 말하는 사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요즘 세상엔 믿을 놈 하나 없어. 아프지, 외롭지, 자식도 못 믿겠지, 사는 게 아니야. 함께 앉아 있는데 공기가 점점 무겁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대화. 불평은 하소연이 아니라 계속되면 영혼을 질식시키는 연기가 됩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75세 이광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 친구랑 통화하고 나면 괜히 내가 더 늙은 것 같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자꾸 나와요. 그냥 사는 게 더 지쳐져요.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듣다 보면 내가 지치고 결국 이 사람을 만나면 힘들다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삶을 더 평안하게 살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웃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햇살 같은 말 한마디,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나를 줄어들게 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다시 웃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걸어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머릿속에 그리는 순간 가슴 한쪽이 꾹 눌리는 것 같고 괜히 이유 없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신다면 아마 그 관계는 당신을 지켜주는 우산이 아니라 서서히 젖게 만드는 비구름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친구랑 연락 끊어도 될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나랑 오래된 사이인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 이런 죄책감이 올라오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지켜보려고 애쓰셨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먼저 이해하려 하셨고 상처받은 날도 대충 넘기며 속으로 사귀셨을 겁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깊은 배려였고 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나에게도 나눠줘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편안한가?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나 무거워지나? 내가 내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이유가 혹시 이 사람 때문은 아닐까? 이 질문의 아니오가 계속 나온다면
그건 이미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물러서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연락을 조금씩 줄이셔도 좋고, 약속을 미루어도 되고,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에게 내 감정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힘조차 아껴야 할 나이입니다. 불편한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커피 한 잔 마시고 마음 편한 친구와 나누는 짧은 통화 한 통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말보다 내 안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 참 멋지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게 견뎌온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이제 당신이 당신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 곁에는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한 사람,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내가 편하게 눈물 흘려도 되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나이 들어가겠다. 그 결심 하나면 됩니다. 오래된 관계를 끊는 게 무섭다면 그저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당신에게 허락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나이에 내 마음이 불편한 관계에 얽매이며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한 사람, 같이 웃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세요. 그게 바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친구란 결국 내가 나로서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나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하면서 내 말은 듣지 않고 내 마음은 몰라주는 사람보다 묵묵히 옆에 있어주고 말없이도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셨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눈치 보고 스스로를 참아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수고를 누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편한 사람을 곁에 두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비워도 괜찮고 거리를 두어도 괜찮고 조금씩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괜히 피곤했던 사람, 마음을 열어도 자꾸 상처가 남던 사람,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다 들은 뒤에는 그 사람의 연락을 하루 정도 미뤄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별일 없지? 나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당신에겐 마음이 환해지는 햇살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 곁에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사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함께 나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노후 산책은 누군가의 인생에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한 동행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하루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무거웠다면 이제는 조금 가볍게 걸어보세요. 당신 자신에게 맞춰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당신 마음이 외로워질 때면 이곳에 다시 오셔서 조용히 앉아 쉬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노후 산책이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에서 늘 고맙습니다.